동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된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 즉 프로그램 실행 시간에 필요한 만큼 배열의 크기를 정해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된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러한 포인터 배열은 new 키워드를 통해서 할당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그래머가 직접 메모리를 딜리트 해줘야 합니다. 딜리트를 직접 해주지 않게 되면은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삭제된 메모리에 또 다시 삭제를 하게 되면은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는 위험성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이 포인터 배열의 현재 사이즈를 알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포인터 배열을 처음 할당할 때 그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일반 포인터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일반 포인터인지 아니면 포인터 배열인지 데이터 타입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코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 필요한 만큼 배열의 크기를 정해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장점은 있고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이 포인터 배열의 장점과 단점을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예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1차원 포인터 배열에 대한 예제이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2차원 포인터 배열에 대한 예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num of element를 선언해서 사용자로부터 배열의 크기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num of element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cout num of element 이렇게 하고 cin을 통해서 이 num of element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력받은 num of element 크기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정수 배열을 할당을 할 겁니다.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인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int 뒤에 몇 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부터 순차적으로 배열에 저장을 할 건데, 다음과 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만큼 순회를 하고 이 어레이의 각각의 요소에 i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차원 배열을 인자로 받아서 배열을 순회하는 show element 1d 함수를 이렇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입력으로 받고 이 배열을 순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배열의 사이즈를 여기에 전달을 하고 이렇게 순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사이즈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정적 배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이즈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배열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었고, 아니면 다음과 같이 size of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배열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 num of element를 반환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숫자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size 함수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즉, 이러한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동적으로 사이즈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num of element, 이 포인터 배열의 크기도 같이 이렇게 함수에 전달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순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how element 1d 함수에 1d 배열을 전달하여 결과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num of element에 10을 입력을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new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딜리트를 해주지 않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이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는 해제가 되지 않는데, 일반 포인터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딜리트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포인터가 아닌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1번 예제를 구현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2번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행과 열의 수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네, 이렇게 로우스를 선언을 하고 컬럼스를 선언을 하고 cout을 통해서 로우스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cin을 통해서 이 로우스의 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컬럼스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 컬럼스의 값을 사용자가 입력으로 프로그램 실행 시간에 넣어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로우스와 컬럼스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에 정해진 사이즈가 아니라 사용자가 런타임에, 즉 프로그램 실행 시간에 입력한 값으로 2D 포인터 배열의 사이즈를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2D 포인터 배열의 사이즈를 할당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별 2개를 이 int 뒤에 붙여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포인터 배열 타입의 포인터 배열의 사이즈를 이만큼 할당하겠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 이 로우스 개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3이라고 하면은 이 3개의 int 포인터 배열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겠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int 포인터 배열의 순회를 해보겠습니다. 각 요소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여기는 이제 컬럼스 개수만큼 포인터 배열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컬럼스를 저희가 입력으로 4를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반복문이 실행이 될 때 이렇게 4개의 int 사이즈만큼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게 되고, 두 번째도 이렇게 컬럼스 개수만큼의 int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게 되고, 마지막 반복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럼스 개수만큼 int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를 보면 1부터 순차적으로 배열에 저장을 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포인터 배열의 순회를 하고 이 각 포인터 배열의 요소를 이렇게 또 순회를 해서 값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r 곱하기 컬럼스 플러스 c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r의 인덱스가 0일 때 처음에는 0이 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1, 2,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r이 1이 됐을 때 r 곱하기 컬럼스 하게 되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이때 c는 0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5, 6, 7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8, 9, 10, 11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거를 0부터가 아닌 1부터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여기의 값은 이제 1, 2, 3, 4, 11, 1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2D 배열을 인자로 받아서 배열을 순회하여 출력하는 showElement2D 함수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차원 포인터 배열을 받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인터 배열의 각 차원에 대한 사이즈를 알 수 있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에 직접적으로 사이즈를 알려줘야지만 순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그대로 불러와서 이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를 통해서 각각의 값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각각의 컬럼에 대한 요소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한번 띄어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1, 2, 3, 4가 출력이 되고, 이 로우가 다음 인덱스로 넘어갈 때 한 줄 띄어쓰게 되고, 그러면 5, 6, 7, 8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로우스를 3을 넣어주고 컬럼스를 4를 넣어주면 이렇게 저희가 예측한 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이 배열의 사이즈를 미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에 고정을 해놓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이 배열의 사이즈를 할당을 하고 값을 넣어주고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사이즈를 할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으로 런타임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동적 배열의 장점이 되게 됩니다. 왜 정적 배열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정적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명확한 불변하지 않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로우스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정적 배열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이즈를 동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으로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우스 값을 이렇게 10으로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입장에선 이 로우스는 상수가 아닌 언제든지 값이 바뀔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는 런타임에 메모리를 할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2차원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도 new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리를 지워줘야 됩니다. 이 메모리를 지워줄 때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이 컬럼이랑 로우 두 번 다 이렇게 지워줘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new가 두 번 쓰였기 때문에 delete도 마찬가지로 두 번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해제를 할 때 다음과 같이 delete를 통해서 이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고, 여기에서는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반복문이 실행이 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되고, 두 번째 반복문이 실행이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삭제가 되고, 세 번째 반복문이 실행이 됐을 때 이렇게 여기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됐을 때는 이 포인터 배열의 배열, 이 메모리가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삭제해줘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를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이러한 단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정적 배열 같은 경우는 C스타일 정적 배열 대신 벡터를 사용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C스타일 정적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을 접근을 할 때 아웃 오브 레인지를 체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메모리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정적 배열 대신 아웃 오브 레인지를 체크해주는 벡터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때 벡터를 소개해드릴 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벡터는 미리 사이즈를 정해주고 마치 정적 배열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벡터의 pushback 함수를 통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포인터 배열 대신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런타임에 필요한 만큼 배열의 크기를 정해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new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직접 메모리를 삭제해 줄 필요도 없고,
메모리의 사이즈도 벡터의 사이즈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벡터 같은 경우는 명확히 벡터이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처럼 데이터 타입을 보고 일반 포인터인지 포인터 배열인지 이렇게 헷갈릴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예제 1과 예제 2를 벡터를 통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포인터 배열이 아니고 이렇게 인트 타입의 벡터를 파라미터로 선언을 합니다. 여기 지금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벡터를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인크루드를 해주지 않아서인데, 먼저 인크루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크루드를 하고 벡터를 전달을 하면 이 shop element 1D가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벡터 같은 경우는 벡터에 할당된 동적 메모리의 크기를 사이즈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의 사이즈를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 쪽을 보게 되면은, 네, 먼저 num of element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포인터 배열 대신 int 타입의 벡터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num of element만큼 벡터의 pushback 함수를 통해서 동적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how element 1D 같은 경우는 이 벡터의 사이즈를 전달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만 전달을 하고, 벡터 같은 경우는 동적 메모리를 알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직접 딜리트를 해줄 필요도 없게 됩니다. 훨씬 코드가 간결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num of element 5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how element 1D 함수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벡터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값의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값을 복사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로 아규먼트를 받게 되면 메모리 복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복사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함수 내부적으로 이 전달받은 벡터를 수정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콘스트를 해주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const reference로 벡터를 받게 되면 안전하고 값의 복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예제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포인터 배열의 포인터 배열 대신 int 타입의 벡터의 벡터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하지 않고 읽기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const reference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물론 벡터의 사이즈를 각 차원별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차원별 사이즈를 이렇게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차원에 대한 사이즈를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차원에 대한 사이즈를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기존의 아규먼트가 3개에서 하나로 변경이 되면서 훨씬 더 간결하게 이 함수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예제 2의 메인 함수 쪽을 살펴볼 건데, 여기는 건들 필요가 없고, 여기 같은 경우는 int 타입 벡터의 벡터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차원의 pushback을 통해서 두 번째 차원에 있는 벡터 int의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벡터 int를 접근을 해서 이렇게 pushback을 통해서 값을 동적으로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how element 2D 같은 경우는 이 벡터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차원에 대한 사이즈를 함수로 전달해 줄 필요가 없고, 벡터는 메모리 해제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직접 메모리를 해제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5 입력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정적 배열 대비 런타임에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배열의 크기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뉴를 통해서 할당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메모리를 삭제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메모리를 직접 삭제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의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서 함수에 직접 이 포인터 배열의 사이즈를 전달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순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벡터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알 수 있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도 벡터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타입만 봤을 때는 이게 일반 포인터인지 포인터 배열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뒤를 봐야지 이게 일반 포인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포인터 같은 경우는 delete A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삭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얘가 포인터 배열이 맞는데, 이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delete A가 아니라 delete 괄호 A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코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에서 이렇게 int 별표 A를 이렇게 전달받게 되면 함수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이 아규먼트가 도대체 이 데이터 타입만 보고는 일반 포인터인지 아니면 포인터 배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가독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벡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보면 명확하게 벡터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타입과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 이 벡터는 이러한 포인터 배열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을 모두 개선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저희가 정적으로 배열의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 경우는 C 스타일 정적 배열보다 벡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이렇게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 포인터 배열보다는 벡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